브라질은 과거 삼바 축구로 대표되는 막강 공격진을 구축했습니다. 한 골 실점하면 두세 골로 갚아주는 게 그들이었죠. 악마의 왼발 히바우드는 호나우지뉴와 함께 삼바 축구의 핵심 일원이었습니다. 히바우드의 가장 큰 무기는 왼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킥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슈팅뿐만 아니라 골키퍼가 손을 쓰기 어려운 각도로 공을 곧잘 보냈죠. 가마차기 궤적이 워낙 커서 바나나킥을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대 골키퍼에겐 그의 슈팅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히바우드는 빼어난 실력에도 스타성이 부족했고 줄곧 2인자 이미지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뛰어본 선수의 평가는 다릅니다. 바르셀로나의 전설 사비 에르난데스는 유소년 때 나는 호마리오의 플레이를 보면서 자랐고 1군에 올라갔을 때 당시 호나우드의 플레이를 목격했으며 호나우지뉴와 함께 필드에서 뛰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최고는 히바우드다라며 그의 실력을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악마의 왼발로 불린 히바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사별, 포기하지 않은 꿈. 히바우드는 브라질 파울리스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역시 대부분 브라질 축구 스타처럼 집안이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고 지역 연고 파울리스타의 유소년 팀에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1989년 히바우드의 나이가 고작 17살 때 그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꿈을 이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1991년 산타크루스에서 프로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브라질 무대를 평정하다. 히바우드에게 브라질 리그는 좁았습니다. 그는 데뷔하자마자 26경기 16골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히바우드가 곧바로 브라질 복수 명문 구단에 영입 타깃이 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히바우드는 이후 브라질 리그 명문 코리치안스로 이적했습니다. 이적 첫 시즌 21경기 11골을 넣은 그는 파우메이라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파우메리아스에서 히바우드는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킵니다. 총 3시즌 동안 97경기에서 60골을 넣으며 팀의 브라질 주리그 우승 2회와 전국리그 우승 1회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전형적인 공격수가 아니라 공격형 섀도우 스트라이커, 윙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득점력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반한 재능. 히바우드는 브라질 리그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1996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데포르티보로 이적했습니다. 데포르티보는 당시 라리가에서 잔뼈가 굵은 중상위권 팀이었고 히바우드는 역시 명성에 걸맞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데포르티보는 리그 3위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활약에 스페인은 물론 유럽 빅리그 팀이 군침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히바우드는 복스 B클럽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라리가를 넘어 세계 최고의 구단 바르셀로나를 선택했습니다. 호나우두가 인터밀란으로 떠나고 그의 대체 선수를 찾던 바르셀로나가 히바우드에게 적극 구애했습니다. 하지만 히바우드의 바르셀로나 이적은 훗날 그에게 2인자 이미지를 심어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히바우드 전성시대. 1996-97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승점 2점 차로 리그 우승을 빼앗긴 바르셀로나는 도끼를 잔뜩 품었습니다. 히바우드를 영입하면서 히바우드, 파트릭 클리베르트, 루이스 피구로 이어지는 쓰리톱이 만들어졌습니다. 펩 과르디올라가 후방에서 적재적소에 킬패스를 뿌렸습니다. 영입생 히바우드와 기존 선수들의 케미가 좋았고 바르셀로나의 부흥기가 시작됐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히바우드 영입 효과를 제대로 봤습니다. 4년 만에 라리가 챔피언 자리를 탈환했고 동시에 구강컵까지 차지해 더블을 이뤘습니다. 히바우드의 전성기는 이 시기였습니다. 그는 1998-99 시즌도 팀의 리그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히바우드는 바르셀로나의 라리가 2연패는 물론 브라질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나선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빼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1999년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하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라울 곤잘레스에게 밀려 득점왕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2000-2001 시즌 히바우드는 모든 대회 53경기 36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히바우드의 활약과 별개로 바르셀로나 팀 분위기는 이후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리그 최종전 팀의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바르셀로나를 구한 건 역시 히바우드였습니다. 그는 팀이 0대2로 끌려가는 위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당시 히바우드의 환상적인 오버헤드킥 결승골은 팬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바르셀로나는 히바우드 덕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1-2002 시즌 감독과 불화로 팀 내 입지가 급격히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히바우드는 시즌이 끝난 이후 열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자신이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탈리아 AC 밀란으로 도전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0살 때 일입니다. 저니맨으로 전락하다. AC 밀란 이적 이후 저니맨 히바우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후 프로 생활 14년 동안 9개 팀을 오갔으니 말이죠. AC 밀란 이적 이후 히바우드는 주전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에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또 당시 브라질 신성 카카의 등장에 최대 피해자가 됐습니다. 히바우드는 브라질 크루제이루로 이적해 재기를 노렸고 2004년 다시 유럽 리그로 도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입단한 그리스 명문 올림피아코스에서 제2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히바우드의 빼어난 활약이 이어지면서 그는 그리스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난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등 강팀을 상대로 다른 차원의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히바우드는 2007년에는 올림피아코스 생활을 마치고 같은 그리스 리그 AEK 아테네로 이적해 한 시즌을 더 뛰었습니다. 2008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분유드르크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이후 히바우드는 상파울루, 카부스코르프, 상카에타누, 모지미링 등에서 짧은 시간 팀으로 옮겨 다녔고 2015년 공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우승 주역. 사실 히바우드는 국가대표에선 뒤늦게 빛을 본 선수였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는 브라질 자국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에도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과 1997년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엔트리에 포함됐지만 후보 선수로 출전 기회가 적었습니다. 히바우드가 브라질 국가대표로 이름을 알린 건 1998년 프랑스 월드컵입니다. 히바우드는 등번호 10번을 받아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3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한 히바우드는 8강전에서 덴마크에게 0대1로 지고 있는 상황 역전골과 동점골을 넣으며 3대2로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2%가 부족했습니다. 프랑스와 결승전에서 히바우드는 앞선 경기력과 달리 부진했습니다. 팀은 0대3으로 지며 준우승에 머물렀죠. 프랑스 월드컵은 히바우드에게 가능성과 아쉬움을 모두 남긴 대회였죠. 히바우드가 브라질 대표팀에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한 대회는 1999년 코파 아메리카부터였습니다. 당시 히바우드는 호나우드와 함께 5골을 기록하며 대회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호나우드의 골까지 대부분 히바우드가 도왔죠.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대회 우승과 함께 MVP까지 차지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 우승의 상승세를 월드컵까지 이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은 조직력 문제가 컸습니다. 지역 예선 통과도 힘겨울 정도였죠. 호나우드 역시 큰 부상 이후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히바우드의 활약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선 달랐습니다. 당시 브라질의 공격 삼각편대 3R이 막강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3R은 히바우드, 호나우드, 호나우지뉴의 영어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스펠링 R에서 착안해 만들어진 애칭입니다. 브라질은 조별리그 C조에서 터키, 중국, 코스타리카를 모두 꺾고 3전 전승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때 히바우드는 조별리그 3경기 3골을 넣었습니다. 또한 16강 벨기에전, 8강 잉글랜드전에서도 득점하며 팀의 결승행에 공헌했습니다. 브라질은 결국 결승전에서 독일을 2대0으로 꺾었고 우승을 거머쥐었죠. 황제, 호나우드에 가린 2인자. 히바우드는 2인자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빼어난 실력에 비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프리메라 리가를 완전히 휘어잡았던 스타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지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히바우드는 소속팀에서 에이스로 군림할 수 있는 기량이 충분했음에도 팀 동료에게 묻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전성기를 보냈지만 대중은 루이스 피구를 더 주목했습니다. 1997-98 시즌에는 크리스티안 비에리, 1998-99 시즌, 2000-2001 시즌엔 라울에게 밀려 리그 득점 순위 2위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히바우드는 1996년 올림픽 국가대표를 시작으로 1997년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도 출전했지만 당시 건재했던 호마리오에게 가렸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장 빛을 볼 수 있었던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호나우두가 모든 관심을 득점했죠. 월드컵 8강까지는 히바우드와 호나우두는 비슷한 수준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호나우두가 준결승 터키전 1대0 결승골, 결승전 올리버 칸 골키퍼가 버티는 독일전 2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은 점 역시 히바우드를 선뜻 1인자로 부르기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히바우드가 월드컵 이후 재기를 노리고 입단한 AC밀란에선 실력과 외모를 모두 갖춘 엄친아 카카가 등장해 주전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프로팀에서도 대표팀에서도 히바우드는 실력으로는 충분히 1인자가 될 수 있었지만 신은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악마의 왼발 히바우드. 히바우드는 악마의 왼발로 불릴 정도로 정확한 왼발 슈팅과 크로스 능력을 보였습니다. 거의 모든 볼터치부터 슈팅까지 왼발만 사용했던 선수로도 유명했습니다. 피지컬이 빼어나 보이진 않지만 몸싸움도 주력이 뛰어났습니다. 경기를 보는 눈과 기술도 뛰어났는데 수비수 사이 좁은 틈새에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한 후 돌파하거나 패스로 상대 수비 라인을 부수는 플레이도 능했습니다. 히바우드는 팀의 위기 상황, 큰 경기에 강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합류하자마자 리그 트로피와 구강컵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지금도 회자되는 2000-2001 시즌 발렌시아와 리그 최종전 3대2 역전 결승골 오버헤드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히바우드는 실력에 비해 인지도는 높지 않았지만 프로 선수로 브라질 대표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선수입니다.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이 강했고 그 때문에 마니아층도 두터웠습니다. 2인자라는 꼬리표에도 여전히 많은 축구 팬들이 히바우드를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